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해커스 어권 강남역 캠퍼스 탁미현입니다. 2024년 첫 토익 시험이 있었습니다.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 시작하기 앞서서 해커스 꿀단지 소개 먼저 드립니다. 이 사이트 방문해 주시면 우리 해커스 출판 교재 무료 인강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달마다 선생님께서 몇 분이 이제 적중 예상 특강을 올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오늘 총평뿐만 아니라 이전 총평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꿀단지 꼭 확인해 봐주세요. 전반적인 난이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안 왔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시험이 다소 어려웠거든요. 오늘은 근데 평이했습니다. 파5는 난이도 중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심하게 까다로운 어휘나 문법 포인트를 묻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평소에 나오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해 차에 두세 문제 좀 어려운 문제를 끼워 넣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오늘은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평이하다 중으로 잡아보았고요. 8-6는 쉬운 적이 없어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파5보다는 파6가 어려웠어요. 뭐가 어려웠냐면 시제 문제가 두 문제 나왔었는데 과거 시제 고르는 문제, return들은 별로 어렵지 않았고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일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래일을 나타내는 is expanding 골라야 되는 문제가 까다롭거든요. 그거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시제 문제가 까다롭고 문장 삽입 문제도 항상 어렵죠. 어떤 식으로 어렵게 내냐면 선택지가 4개 있잖아요. 4개 중에서 2개는 쉽게 소거가 돼요. 너무 뻔한 오답이야. 근데 나머지 2개는 헷갈려요. 그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는 설명 못 드려요. 그런데 포인트는 그대로 살려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팬데믹 기간 끝나고 우리 유치원이 처음으로 애들 데리고 이제 소풍 가는 거예요. 소풍 어디로 갔냐면 딸기 농장 갔어요. 딸기 농장 갔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이메일을 딸기 농장에게 보내는 거여서 우리 너무 재밌었잖아.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유치원생들이 난생 처음으로 거기 이제 소풍 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문장 삽입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난생 처음으로 소풍 갔는데 자, A는 우리 유치원생들 진짜 딸기 좋아해. B는 우리 유치원생들 버스 탈 때부터 완전 흥분했잖아. 근데 그 뒤에 문장이 뭐냐면 근데 애들이 농장 도착해서 그 딸기 농장 본수가 완전 뿅 갔다 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분 전환 보이세요? 흥분했는데 도착해서는 완전 뿅 갔잖아. 그래서 excited에서 mesmerized로 이렇게 기분이 조금 더 극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앞뒤 연관성을 봤을 때 조금 더 쫀쫀한 애를 연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골라주셔야 되세요. 이런 문제 나왔었더라 소개 드리고 저랑은 이제 파트 5에서 문법별로 품사별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몇 가지 추려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치사 골라야 되는 문제 prepare 뒤에 for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평소에 to도 많이 보셨을 터인데 to는요. to 부정사다. to 부정사예요. 전치사 to란 쓰지 않고 to 부정사 씁니다. 근데 빈칸 들려보시면 그녀의 앞으로 있을 presentation 발표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전치사 for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이었고요. 만약에 to가 되고 싶었더라면 이 자리에 뭐가 좀 꼈으면 되냐면 to deliver the presentation 혹은 give the presentation 그거 있었다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빈칸 둘로 동사가 없었으므로 정답은 전치사 for 골라야 되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치사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답이 너무 뻔했거든. where는 기본적으로 WH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연결해야 되는데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다양한 topic이라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learn about 뭐뭐에 대해서 배우다. learn about 뭐뭐에 대해서 배우다. 전치사 about 골라야 되는 문제 나왔었고요. 3번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게시판 보니까 요거 가지고 좀 슬퍼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 전치사 어휘 문제로 나왔었는데 보시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안서를 분석하는 거겠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혹은 투표하기
전에, 그죠? 투표하기 전에, 결정 내리기 전에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proposals before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from을 고르시는 분들은 누구로부터 온 제안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om이 정답이 되려면 proposals from researchers 누구로부터 온 제안서인지 그렇다면 이렇게 뒤에 이 제안서를 쓴 사람이 보면 proposal from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앞뒤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결정 내리기 전에 제안서를 분석하는 거겠죠. 그래서 before 골라야 되는 문제 나왔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명사도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영업직원을 뭐라고 하게? 영업직원? sales staff도 되지만 sales representative도 돼요. 그렇지만 회사가 성취해냈어요. 뛰어난 영업 직원을 성취해낸 게 아니죠. 그래서 영업 직원을 성취해낸 게 아니라 매출액, sales figures, 요거 아예 복합 명사를 외워주세요. sales figures, 매출액. 을 달성해냈습니다. 라는 해석이 적절하기 때문에 sales figures 골라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A였고요. figures 자체가 이제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숫자란 뜻도 있고요. 인물이란 뜻도 있습니다. 혹은 뭐 어떤 형태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직역해보자면 판매 숫자, 판매 수치죠. 그리고 다른 말로 여기서 영업 매출액 정도로도 번역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요 복합명사를 외워주세요. sales figures, 매출량, 매출액이라고 번역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도 요거는 명사 어휘 문제. 얘도 명사 어휘 문제. 요거는 우리 아예 외우죠. 다양한이라고 얘기할 때요. A variety of 하겠습니다. 다양한 연설자들. 그래서 a variety of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제가 아까 그 해커 사이트 들어가 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라이브 총표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자기 베리어스 골랐다고 슬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베리어스는 어차피 보기 없었어요. 베리어스 골랐다고 생각 드시면 버라이어티 고르신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요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variety of를 한 단어로 바꾸면 various 하더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다양한이란 표현을 a variety of 한 단어로 various 할 수 있는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친김에 추가 포인트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다양한이란 형용사를 만들고 싶을 때 요 중간에 어떤 명사 쓰시냐 그런 거 묻더라고요. 그래서 a variety of가 오늘 시험에 나왔었고 또 어떤 명사를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냐면 혹시 아시는 거 있을까? range of 가능합니다. 혹은 selection of 이런 거 가능합니다. 혹은 an array of 가능합니다. 혹은 a series of 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글씨 못 쓸 것 같아서 제가 예쁘게 다시 써왔어요. 요거 확인해 주세요. 자, 다양한이라는 표현을 만들 때 a variety of, a range of, a selection of, an array of, a series of 그런 표현 쓸 수 있겠더라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매우 다양한이라는 표현을 묻고 싶을 때 여기에 이제 broad 이렇게 broad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예전에 뭐 wide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뭐 large 그런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우 다양한 이라는 표현을 만들겠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평 확인하기 잘했죠? 그래서 추가 포인트들 자꾸 제가 챙겨 드릴게요. 네, 그리고 형용사에서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ause, 박수죠. 박수, 어떤 박수? 훔쳐진 박수가 아니라 열정적인 박수. 그래서 enthusiastic applause 골라야 되는 문제 출제되었었고요. 자, 두 번째, 성공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동사 authorize가 권한을 주다. 동사 authorized가 권한을 주다. 그러면 과거분사는 권한을 받은 거죠. 권한을 부여받은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이냐,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냐, 그거 구분해야 되는 문제 나왔었는데 보시면 confidential document,
비밀 문서들이 접근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만 비밀 문서 접근할 수 있는 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B, authorized도 골라야 되는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사 포지션 앞에 관리직이냐, 있음직항이냐, 관리직에 probably 우리 부사 probably 많이 아시지 않냐? 아마도라는 부사죠. 그거의 형용 상태예요. 그래서 있음직한, 그럴듯한, 있음직한, 그럴듯한 그런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몇 년 동안 일하고 나서 헤일리가 승진되었는데 관리직의 포지션으로 승진이 된 거겠죠. 그래서 형용사 supervisor를 골라야 되는 문제 나왔었고요. 보니까 우리 요절의 부사 mostly라는 문제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였는데 그래서 승진되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승진되었습니다. 마침내 요절의 부사 finally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게 된 점을 생각해 주세요. 그것도 출제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부사도 살펴볼 거예요. 부사. 그래서 부사에서 was finally promoted 이런 것도 나왔었고 또 뭐가 나왔었냐면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 이거 유명하긴 해요. 대략 90분, 그래서 minute라는 명사 보이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90, 요 숫자 형용사입니다.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 대략 90분이라고 얘기할 때요. approximately 90 minutes 골라야 되는 문제. 얘가 부사입니다. ly 있는 거 골라주세요. 그래서 요거 나왔었는데 사실 요것뿐만 아니라 거의 대략 이란 부사 아셔야 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지 한번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approximately 물었지만 2월 달에 혹은 3월 달에 이거 물을지 모르지. 왜냐면 나왔었던 표현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신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10% 붙여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면 거의 10%라고 얘기할 때 almost 10% 가능하고요. nearly 10% 가능하고요. roughly 10%, around 10%, about 10% 그런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거 챙겨주십시오. 자, 부사, 숫자 수식하는 부사 approximately 정답 고르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난이도를 중에서 살짝 중상으로 올릴까 조금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일단 정답은 최근에 설치된 카메라입니다. 최근에 설치된 카메라. 그래서 형용사 installed 앞에 최근에 라는 부사가 요 형용사를 꾸며주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토익에서 중요한 좋아하는 어순입니다. 명사 카메라 앞에 그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그 앞에 끼고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 이렇게 껴서 그래서 최근에 설치된 카메라인데 근데 제가 이거 문제 풀면서도 뭘 걱정했냐면 시제 때문에 조금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자, 우리 토익 공부하신 분들이 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냐면 listening은 동사를 수식할 때 무슨 시제랑 쓸 수 있냐면 현재 완료 시제나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나 과거 시제. 그래서 제가 지금 과거 시제 가져왔거든요. 현재 완료 시제도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나 has held나 혹은 과거 시제랑 쓸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문제가 지금 제가 여기는 미래 시제 써놨는데 시험장에서 현재 시제로 나왔거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게시판 확인해 봤더니 막 이런 글이 보이더라고. 막 동사가 현재 시제여서 고민했다고. 아 이제인데 이게 왜 리스니가 정답이냐. 근데 어느 순간 어떤 분들은 막 과거 동사였대. 아니 과거 동사 아니라 현재 시제 동사가 낫긴 했거든요. 얘가 왜 현재 시제이지만 리스니에 쓸 수 있냐. 그게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그럼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요 리스니가 보니까 지금 동사 꾸미나요? 아니면 형용사 꾸미고 있나요? 형용사 꾸미는 거 아닌가? 그렇죠? 최근에 설치했다가 아니라 최근에 설치된 지금 형용사 꾸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시제와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제를 고민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얘는 지금 동사를 꾸미는 부사를 묻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내친 김에 우리 오답 보기로 shortly 이런 거 있었거든. shortly도 아셔야 되는데 이거 짧게 아니에요. 짧게가 아니라
이거 혹시 뭐의 동요인지 아실까? 순의 동요입니다. 아마 분당선에서 좀 들리는 방송인 것 같아요. 열차가 곧 도착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The train will be arriving shortly. The train will be arriving shortly 합니다. 그래서 얘가 곧이란 뜻으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무슨 시제랑 친하겠어요? 미래와 관련 시제. 뭐 미래든 미래 진행이든 그런 시제랑 쓰게 되는데 제가 막 추가 포인트 가져왔는데 그래서 요 문제는 어때? 요거. 자,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요 문장은 어떠세요? 그래서 shortly가 곧이란 뜻이니까 미래 시제란 쓴다고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또 미래 시제가 아니라 왜 과거 시제냐? 제가 또 그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또 무슨 질문 하겠어요? 지금 shortly가 동사 꾸미는 게 아니다. 뭐를 꾸미는지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문하겠죠. 이것도 챙겨주세요. 자주 나는 포인트입니다. after이나 before 앞에 shortly 붙이면 그냥 후에가 아니라 직후에. 그래서 shortly after 하면은 졸업 직후에, shortly before 하면은 졸업 직전에. 그래서 얘도 지금 동사와의 연관성은 없었고요. after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시제 신경 쓰실 필요 없더라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보셨더라면 그런 것도 신경 써야겠구나. 리스닝가 현재 완료나 과거 시장 쓸 때는 얘가 동사를 꾸밀 때는 그러하더라. 그렇지만 지금 동사를 꾸미는 자리가 아니었더라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부사 어휘 문제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완벽해요. 우리 직원들이 훌륭한 스킬을 가지도록 충분히 완벽합니다. 충분히 완벽합니다. 그래서 지금 enough가 형용사 thorough 꾸며주는 구조를 보셔서 충분히 완벽한 그래서 정답이 enough 고르시면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 enough가 충분히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이는데 여기서 지금은 부사로 쓰였지만 enough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실 거예요. 왜 충분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enough time, 충분한 돈, enough money 하는데 근데 이 enough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해요. 위치 한번 봐주세요. 명사 수식할 때는 앞에서, 근데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수식하더라. 그리고 그 뒤에 투부정사는 진짜 찰떡이에요. 투부정사는 자주 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through, enough, to 나온 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순도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 같이 들어봤고요. much 포인트도 한번 챙겨볼까요? much는 우리 TMI라고 많이 쓰죠.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much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얘는 뒤에 불가사명사 수식하더라. 형용사 역할일 때는 불가사명사 수식하더라.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much가 부사 역할을 쓸 때는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much larger, much easier 비교급을 수식할 때 씁니다. 지금처럼 원급은 수식하지 않아요. 저 throw much 안 됩니다. 얘는 비교급을 강조할 때 쓰더라. 그래서 much easier, much better 그 포인트도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 가시 장종훈 쌤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시험이었죠. 1월 13일 시험 지금부터 총평을 진행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 이거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드릴 건데 세세한 내용을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우리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좋거든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뭐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면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급하실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뭐를 볼 수 있느냐? 우리 실시간 정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 정답을 뭘로 했더라? 아, 맞아. 이걸로 했어. 이거 정답인가? 이 궁금한 것들 있죠.
확인해 보시면 되고, 왜냐면 토익 실제 성적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되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 정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정답으로 골랐고, 그리고 해커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정답을 골랐는지 이제 분석해서 이 평점 이런 것까지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서비스 이용해 보시고요. 예측 점수 중요하지만 사실 예측 점수가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항상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논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몇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오늘은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런 논란 문제를 제외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900점, 950점까지 갈 때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논란 문제 하나를 두고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너무 과열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 이게 정답이에요, 누군 이게 정답이래요. 그냥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 위주로 맞추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지나간 시험 뭐 어쩌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 난이도가 중상 정도예요. 바로 지난 시험 대비 12월 24일 시험이었죠. 아주 악랄하게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지난 시험 대비 거의 지난 시험보다 조금 더 쉽긴 했는데, 그래도 파트 6가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 7도 까다로운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파트 5는 아마 이따가 우리 다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건데, 일단 제가 설명드릴 파트 7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전체적인 시험 대비하면 지난 시험 대비는 쉬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 파트 7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일단 문제 구성이 동의어 2문제가 나오고 의도 파악 2문제가 나왔어요. 원래 대부분의 시험은 동의어 문제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엔 2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부터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자, 볼게요. 우선 파트 7 문제 풀 때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파트 7 문제를 결국에 잘 풀기 위해서는 파트 5를 잘해야 되고, 5를 잘해서 6를 잘하면 7도 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조심하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감으로 하는 해석들이 있을 거예요. 대충 보다가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면 donation, 기부, 가다가 organization, 조직,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 보면 그게 독해가 아니라 웹소설이 돼버려요. 내가 그냥 보이는 단어들만 조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죠. 근데 그 이야기가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그 이야기는 잘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거짓말은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 아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독해가 아니라 감으로 하는 그런 상상 같은 것들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는 문법적으로 맞게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고요. 감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맞게 독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파트 7 문제 접근을 할 때 중요한 건 이거. 질문부터 먼저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지문이 있죠. 이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읽는다. 아무런 정보 없이 이걸 읽어버린다. 그건 사실상 그냥 시간 때우기예요. 토익 시험장 가서 시간 때우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즉, 이 지문을 먼저 읽기 전에 질문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야 돼요. 왜? 질문마다 내가 찾아야 하는 정보가 다르고 문제풀이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만났을 때 모든 질문들을 같은 방법으로 풀어버린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점수가 오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어느 정도는 풀리겠지만 시간도 단축하고 정확성도 올리기 위해서는 문제풀이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만났습니다. 이런 질문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행위는 바로 지문의 앞쪽 위주로 파는 것부터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주제 목적 찾기 문제니까. 두 번째, 이런 질문들을 만났을 땐 여러분들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보를 찾아야 돼요. 전 이것을 표적수사라고 부르는데 키워드별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가 다 있거든요. 그걸 이제 표적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en event take place, 언제 이벤트가 발생하느냐. 그럼 우리가 지문으로 가서 찾아야 되는 내용은 뭐예요? 언제, 발생, 이벤트 이런 식으로 표적수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요. not true 문제랑 true 문제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보통 이 문제에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목표 점수가 이제 750 이상에서 이제 800까지 가시는 분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만약에 본인의 목표 점수가 500에서 600이다. 그러면 not true 문제나 true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문제들 있죠. 육하 원칙 문제라든지 주제 목적 찾기 문제, 그런 것들부터 먼저 맞추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700에서 750, 800 이상 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이런 not true 문제 맞추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바로
보기 한 개를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왜? 이런 질문을 읽었을 때 무엇이 언급되었나요? 그 이벤트에 관해서 언급되지 않았나요? 언급되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바로 지문을 읽어버리면 어떤 내용이 사실이고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목표가 없기 그냥 읽어버리거든요. 목표를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기 한 개를 보고 올라가야 돼요. 보기 한 개를 보고 올라가야 돼. 근데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2개, 3개 보던데 저는 제가 이제 7년차 강사지만 저도 한 개 보고 그냥 올라가요. 하나하나 보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보기 한 개 보고 지문 올라가서 사실 여부 확인하고 아니야 지워 보기 2번째 걸 보고 올라가고 요거부터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무작정 문제만 계속 푼다고 파7은 잘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자, 풀이법은 지금부터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동의어 문제 알려드릴게요. 동의어 문제는 이 각 지문 속에 밑줄 그어진 단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실제 시험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런 단어들과 문맥상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고르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포지션이라는 단어는 job이라는 의미로도 써먹을 수 있고 posture이라는 의미로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 단어들만 봤을 때는 전부 다 동의어지만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거나 비슷한 단어는 둘 중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보여드릴게요. 모든 근로자들이 주어고요. 가지고 있대요. 뭐를요? 자신감. 무엇에 관해서요? 뒷 내용을 볼게요. 대부터. 조야 마틴이라는 사람이 can handle, 다룰 수 있습니다. 뭐를요? 그 포지션을.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job이라는 것은 그 책무, 임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 임무를 다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안 그러면 posture, 그 어떤 포즈를 잡을 수 있다, 어떤 동작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갑자기 사진 찍을 일도 없고, 맞죠? 사진 찍는 내용이 아니니까 제 생각인데 B보단 A가 훨씬 더 정답에 가까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책무나 책임이라는 의미로서 이런 동사와 또 잘 어울리게 쓸 수가 있거든요. 야, 그 업무 누가 담당이야? 아, 저 우리 카메라 감독님 담당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이라는 이 단어는 job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비슷한 유사어로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또 갑니다. 2번째 거 맞춰보세요. 자, 2번째 것은요. 이 drown이라는 이 단어, 이 단어가 문맥상 의미가 무엇으로 쓰여졌느냐? sketched냐, pulled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실제로 둘 다 가능하죠. 만약에 이게 이제 분사 형태라면 draw, 여러분 동사 원형은 draw잖아요. 그리다 맞죠? draw, 그리는 거. 혹은 뽑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문맥을 또 봐야 돼요. 볼게요. The webtoon artist, 웹툰 작가분이세요. Come Down Man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침착맨 형님께서 is going to have,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have나 get 다음에 사물이 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뒤에 PP 형태로서 어떠한 문장을 한 개 만드는데 이 사물을 이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라는 표현으로 써먹습니다. 예를 들어 숙제를 하다라고 말할 때 have your homework done이라고 말하던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 쇼미더머니 이런 거 보면 let's get it done, let's get it 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물을 이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 문장을 보면 자, 이 포스터, 여러분 포스터 알죠? 영화 포스터 벽에 붙이는 거 그런 거. 이런 포스터들을 이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떤 상태로 만들어버리느냐? 뽑혀진 상태일까? 안 그러면 좀 색칠된 상태일까? 혹은 그림 그려진 상태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웹툰 아티스트 침착맨 형님께서는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가 그려진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라는 표현이죠. 뭐 만약에 다음 시험에는 뭐 풀드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전체 문맥을 봤을 때 문장에서 가장 어울리는 의미는 뭐다? 바로 sketched다, 그려졌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맞추세요. 좋습니다. 의도 파악 문제인데요. 여러분 의도 파악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의도 파악은 이렇게 이제 따옴표가 딱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의 의도가 뭐냐라고 보통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는 말의 의미를 혹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만 봐서는 절대 몰라요. 그 문장 바로 앞 내용까지 파악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갑자기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하면 대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을 풀 때는 바로 앞문장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갑니다. 짠! 자, 어디 있느냐? 이 문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먼저 찾아볼게요. The final decision is made 라는 문장이 여기 있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문장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앞쪽도 보고 이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대화 내용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앞까지 볼 필요는 없어. 어차피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먼저 보시는 게 좋겠네요. 갑니다. We are in the third month. 세 달째야. Still in the interview process. 인터뷰 중이야. 아, 누구를 뽑기 위해서 맞죠? I think Jason is the most excellent candidate. 아하. 우리가 지금 세 달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이슨이 가장 괜찮은 후보인 것 같은데? 그래? The other candidates don't seem 뭐뭐처럼 보인다. Qualified. 다른 애들은 자격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The final decision is made. 오케이. 마지막 결정이 만들어졌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마지막 결정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다가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위에 보니까 제이슨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이슨이 가장 좋으니까 제이슨을 뽑자라고 말을 해야죠. 갑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뽑는 것을요. 제이슨을. 그렇지. 이렇게. 이런 의도 파악 문제를 풀 때는 바로 앞문장을 잘 보시고 풀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B는 왜 안 될까요? 지금 이 사람이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니지. 이미 다른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오케이, 야 마지막 결정했어 라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는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나와야 합니다. 자, 이런 문제 뭐 다소 좀 쉬운 문제이긴 했는데 이게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푸는 법은 보통 이제 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동시에 보라고 하는데 웬만한 문제들은 보통 바로 앞문장만 보면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나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 이런 문제들은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문제들은 문제 풀 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추론 문제나 여러분들이 나트론 문제는 보기 4개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문제들은 1분 안으로 무조건 풀어제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갑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That's right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자, 지금 That's right이라고 말했을 때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바로 보면 되겠죠. 맞죠? 근데 불안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좀 헷갈리면 바로 앞까지부터 먼저 보시면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 we should consider the new proposal.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proposal 무슨 의미예요? 제안서, 계획서. 뭐를 위해서? The project, 프로젝트를 위해서. Any idea? 야, 뭐 생각 있어? Absolutely. 야, 내가 있는 것 같아, 생각. 왜? I mentioned the Kitoshi Electronics proposa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토시 전자예요. 여러분 대문자 찍혀 있는 거 보니까 회사 이름, 상호명, 사람 이름이란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Hackers, 삼성 일렉트로닉스 이런 거 전부 다 보면 대문자를 찍고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 보니까 이제 회사 이름이죠. 이 회사 관련된 제안서예요. 너한테 내가 말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잘 맞대요. 우리의 목표, 목적과. That's right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mentioned.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That's right이라고 말했을 때 아 맞아 너 그때 얘기했지. 아 맞아 그거 좋은 것 같아. 이런 말투를 해야 되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는요 기억합니다. 그가 얘기한 것들을. 아 그가 얘기한 게 뭔데? 아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얘가 말을 했다라고 했어요. 키토시 프로젝트 좋다라고. 밑에 거 볼까요? 앨리스 doesn't know. 앨리스는 모르고 있어요. 그 제안서에 대해서. 그건 아니죠. 제안서에 대해서 모르는데 that's right라고 말하는 건 안 됩니다. 맞죠? 아니까 야 그거 맞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답을 고르자면 A겠죠. 이런 문제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보통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거 보고 안 풀리면 바로 앞에 있는 지문까지는 보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단 파트 5와 파트 6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미연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말고 오늘 파트 7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런 동의어 문제랑 의도 파악 문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반드시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내가 좀 독해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3중 지문을 전체 다 이악 물고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지문 중에서 가장 만만한 놈을 2놈만 골라가지고 한 친구는 그냥 아예 버려버리고 2개에 집중해서 풀고 나오는 전략도 있습니다. 이게 토익 시험이 총 200문항이잖아요. 맞죠? 그 중에서 이제 LC가 100문항이고 RC가 100문항인데 이거를 어떻게 다 풀지? 어떻게 다 맞추지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부담이 됩니다. 강사인 저도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시험을 칠 때마다. 문제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만 챙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럼 난 어떤 문제를 맞춰야 할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목표 점수대에 따라서 맞춰야 하는 문제가 정해져 있고요. 어느 정도 레벨로 내가 잘 맞춰야 하는지 좀 궁금하다. 그럼 학원에 오시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600점대가 필요하다. 그럼 보통 이제 인문이나 기초반에서 푸는 문제들로서 갈 수 있고요. 내가 700 이상이 필요하다. 그럼 보통 이제 기본반에서 배우는 문제들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특히 또 방학달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실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스터디를 하면 좋은 게 대화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잘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고 내가 아는 부분 누군가한테 알려주면서 더 잘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다 힘드시면 우리 해커스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다른 뭐 총평 혹은 다른 여러분들 오늘 토익 시험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다면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웹사이트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랑 같이 이제 오늘 시험 보신 거 이제 총평하느라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시험이 더 많이 남았어요. 맞죠? 2024년도 지금 시작이니까 자, 이번 시험을 한번 잘못 봤다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올 시험들에 대비해서 꼭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응원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했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